재산권과 삶의 질,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사 안보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합의점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국민의 군으로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 우리 군이 해야 할 선택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군사시설 운영에 따른 민군 갈등이 증대됨에 따라 국방부가 적극적인 갈등 관리에 나섰습니다. 피해 주민 보상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도 모색합니다. 실질적인 갈등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국방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방 갈등 현황과 해소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이재영입니다.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영욱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준 당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걸까요? 네, 박사님. 주요 내용과 의미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11월에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 그러니까 소음을 방지하는 대책 그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팡을 위해서 네.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위한 규칙을 행정 규칙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 소음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거를 조사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측정 지점은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또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네. 이걸 또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거 주민 의견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망라되어 있는 네. 것이죠. 예,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 예규에는 계획 수립 절차, 수립 시기부터 네. 주민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굉장히 공정하고 과학적인 그런 절차를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네.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책이 어떤 결정이나 집행을 할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에 기초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정책 집행을 하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예. 충분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소음 피해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보고 예. 그것을 그 기준 하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소음 피해를 줄여나갈 것인가 네.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것이죠. 네, 조사 예규 방안이 마련됐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관련해서 갈등이 많았다라는 것도 또 이미 함축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래서 교수님, 이런 또 민군 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예규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갈등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최근 한 4, 5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을 정점으로 그 군사 시설에 대한 민원 제기 및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환경 소음 문제에 대한 어떤 민원 사례를 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시설에 대한 그 민원 제기는 한 2015년으로 봐서 2017년 현재로 본다면은
한 10% 정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한 반면 그 환경 및 소음에 대한 그 갈등 사례 문제 제기는 한 18%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조금 군사시설과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소음 문제에 대한 그 민원 제기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차이가 있겠죠. 있네요. 네, 차이가 네.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은 군사시설도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군 비행장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적인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높은 소음에 의해서 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아시다시피 그 비행장 주변에는 고도 제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군 비행장이 또 가지고 있는 갈등의 요인이 또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군 비행장이니까 네. 예전에 오래전에 지었던 그 탄약고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모든 것이 생활권 내지는 안전에 대한 네. 그런 의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교수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공공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런 그 군소음 피해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 점점 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 발전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도 바뀌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해보고요. 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간의 공공 갈등 사례들을 좀 한번 쭉 분석을 해보면 매년 수십 건씩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약한 그 증가 추세까지도 이제 보입니다. 네. 예,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갈등이 굉장히 이제 장기화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가 추세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갈등의 예방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갈등의 해결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또 이렇게 그 갈등이라고 하면은 보통 시민들께서는 뭐 내면의 갈등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갈등은 이제 공공 갈등이고 네. 그것은 이제 표출되는 차원의 갈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표출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또 각 개인이 자신들의 이제 권리를 더욱 그 인식하고 주장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그래서일까요?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갈등 관리 능력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이라는 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갈등 관리 능력이란 무엇인가 좀 더 짚어주시고요. 다양한 갈등이 이렇게 초래하는 그 원인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갈등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관리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방법도 좀 제시해 네, 네.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시장 경제 기반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정책 추진 능력이라는 거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그게 요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회적 갈등의 존재라는 거는 상시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 추진에서 이제 그걸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관리 능력이라는 거는 그 정부의 정책 추진 능력을 표출하는 방법도 되고 네. 성과 관리를 나타내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갈등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이제 많이 네. 발생하고 사회 경제적인 기회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들 중에서 사회 갈등의 관리 수준에서는 네. 저희가 다소 좀 등위가 낮은 편인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만약에 우리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면 GDP 대비 0.2% 정도의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G7 국가 수준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0.3%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네. 저희한테는 이제 큰 비용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갈등 관리를 잘 해야 이게 또 사회 경제적 비용까지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교수님, 우리가 좀 더 국방부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국방부는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최근에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예, 어떤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일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갈등관리위원회 먼저 구성을 한번 좀 네.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먼저 민간위원장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9분이 계시고요. 네. 또 국방부 내부위원님들이 2분 계세요. 네. 그래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 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이 지금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관리에 대한 심의 내지는 자문을 하고 있는 네. 위원회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네. 또 이러한 것이 그냥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소위원들이 수시로 미팅을 해가지고 특히 여기에는 현장 답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갈등 관리에 대한 좀 효율성을 네.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만들어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역할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의원이신가요? 예, 저도 아. 의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활동해 보시면서 지난해 뭐 중요한 성과라든가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그 갈등 관리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갈등 관리를 그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은 이게 사람을 관리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네. 근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갈등 관리한 용어를 쓰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지 뭐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설득을 한다든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도 심의위원들이 이제 뭔가 주도적인 그 현장 활동, 현장 파악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지만 현장 활동은 이제 국방부에서라든가 각 군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등 관리 활동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는 민관군 협의체가 이제 비행단마다 꾸려져 가지고 네. 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그 회의를 정기적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갈등을 예방을 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이제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장 활동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연간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문하고 거기다 심의하고 이런 그 활동들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그 활동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제시를 네.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문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현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갈등 원인과 이제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오늘의 또 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연초부터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군공항 이전 사업인데요. 박사님 추진 목적과 현황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대상이 되는 군 공항은 수원, 대구, 광주 공항입니다. 예전부터 이 공항의 이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그 계획과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가시화되면서 점점 그 논란이 가열되고 있죠.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이 공항들은 원래 도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네. 이렇게 그 선정이 돼서 그 건설이 되고 운용돼 왔는데 도시화가 점점 확산되고 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서 도심의 일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군이 이 도심에 있다고 운용상의 어떤 작전적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뭐 아주 사소한 그런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그 도심에 있는 것보다 그 교외로 좀 네. 한적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소음 피해, 그 군 공항에 한번 가보시면 이 전투기 발진할 때 이 소음이 굉장하거든요. 네. 그 뭐 데시벨로 나타내는 그 수치를 보면 숫자로 나타나는 거하고 가서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막 몸이 울릴 정도로 이렇게 네.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런 소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이착륙할 때 이 고도에 따라서 이 높이 지을 수 있는 그 건물들의 그 층고가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하나의 규제로 작용해서 예. 말하자면 재산권 행사의 어떤 제한 사항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도심 근처에 있는 공항을 작전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옮기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에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네. 판단해서 네. 교외 지역으로 좀 옮기는 측면이 있고 네. 사실 군 공항이나 이런 것은 좀 한적한 곳에 좀 주거 지역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네. 자유롭게 군 작전 여러 가지 테스트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야간 비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작전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네. 야외 지역에 있는 것이 더 좋고요. 군사 보안 측면에서도 네. 더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 그래서 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결국 설명 들어보니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의 삶이 또 이제 높아지겠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더더욱 더 이전을 해야 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왜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구가 좀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되고요. 예. 어떻게 보면 국방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해피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갈등이 국방부와의 갈등도 있지만은 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그 경쟁 유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지자체 간에. 그러니까 국방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요, 한 아마 16년이죠. 16년에 그 입지 후보를 선정해가지고, 그 작년에 그 후보지 이전에 대한 선정을 마쳤습니다. 예. 작년 11월 달에 아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올 1월 21일 날 그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전하는 지역이 군위 지역과 그 의성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군위 지역은 투표 결과 한 78% 정도의 그 찬성률을 보였고요. 네. 그 의성군 쪽은 한 89% 정도 제법 높은 높네요. 그 투표를 네. 보였습니다.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군위 지역에서는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네. 군수님이 이러한 유치에 대한 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유치를 네. 단독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네. 또 의성군은 봐라. 네. 그 투표 결과가 우리 89% 정도, 89.5% 정도 됐죠. 제법 낮지 않은 그런 그 투표를 보이고 네. 있으니까 우리가 유치에 네.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서로 경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원은 수원이요. 네. 수원은 사실 17년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답보 상태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화성군으로 좀 가고자 하는데 네. 좀 화성군 쪽에서 조금 그 협의가 네. 조금 딜레이되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수원에 그 지금 갈등관리위원회 하시는
우리 정 교수님 네. 아마 예, 더 잘 알 수 제가 있지 이제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연구도 한 적이 있어서 네. 좀 자세히 한번 보게 됐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비행장 그 이전에 관한 그 특별법 자체는 이제 쭉 열려 있습니다. 모든 비행장이 이전 신청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나왔었던 그 대구, 광주, 수원 요 세 네. 곳으로 이제 추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 곳이 이전 건의서를 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전 건의서를 이제 낼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원래 이 공항 자체가 수원하고 화성시의 그 경계선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성시도 행정구역상으로 군공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바람직한 상태였다면은 이제 공동으로 건의를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이제 연구하면서 들은 바에 따르면 네. 공동 건의를 검토를 하다가 이 화성시에서 우리는 건의 신청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을 한번 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원시가 건의를 했고 그 이후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비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이제 화성시 화홍지구로 이제 예비전 후보지가 발표되고 나서는 화성시가 그 이 이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 단계가 이제 좀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두 분 교수님 또 의원님들 설명 들어보니까 대구랑 수원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사실 수원은 네. 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 100대 가주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진전이 느리고 대구는 오히려 그래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네. 지자체에서의 어떤 또 다른 양상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수원에 같은 경우는 민간과 갈등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김 교수님,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서 갈등 관리 네, 그 네.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공항 이전 사업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네. 지역 간 사업이 됐던 전국 규모 사업이 되었던 갈등 조정의 난이도는 최상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수원과 화성 간에도 화장장 입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게 해결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책 추진상의 갈등이라는 거는 대개 이제 정책 의제 설정 단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정책 분석하고 대안 모색 단계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정책 추진 단계에서도 갈등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단계마다 갈등의 범위와 강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등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에 관련돼 있는가를 말하는 거고요. 강도라는 거는 얼마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이 갈등의 범위와 강도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네. 잘 관리해 주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을 때의 방법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먼저 결정하고 네.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방어만 하는 겁니다. Decide, Announce, Defend라고 이제 DAD라고 언급됐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후 수습의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방법 중에 하나는 충분한 보상을 적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방패장 입지를 정할 때 처음에는 보상이 좀 미흡하기도 했고 주민들이 결정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계속 지연되고 네. 시간을 많이 소요했던 면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책 홍보의 요체는 군과 민이 어떤 조건에서 상생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구 공항 경우에 수기형 시민 의식 조사를 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네. 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보 제공, 그다음 보상, 또 정책 홍보 단계별로 사실은 그렇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교수님,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의 정당성이라든가 또 지역 주민 또는 관련 분들의 어떤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국방 군사
시설 어떤 관련한 초기 단계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이게 잘 돼야 나중에 갈등 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뭐 지금 김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문제는 초기에 네. 어떻게 그 군이 국방부가 대응하느냐 하는 것에 아마 거의 한 50% 이상의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정보를 공개를 아주 진실 어린 정보 공개를 네.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군에서의 뭐 그 주민 간의 갈등이 재산권의 문제다, 뭐 여러 저기가 있는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환경과 소음입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소음은 군 부대의 사격장 등등에 이렇게 아주 더욱더 특화되어 있고요. 네.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입니다. 이 환경은 이 재산권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 그 더 나은 삶의 질과도 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방부의 그 갈등의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환경으로 인해서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8% 네. 점점 더 증가되면 증가될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미군 분대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전에 따른 그 환경 치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환경, 건강에 대한 담보성이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평에 캠프 마켓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캠프 마켓에 오염이 그 토양에 게재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를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국방부는 작년에 그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1차 그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좀 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민과 관에 대한 그런 중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필요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부평 현장과 국방부 회의실에서 번갈아 가면서 진짜 오근 좀 많이 돼 있습니까? 네, 네. 예, 회의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충분한 정보 제공, 네.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대화, 소통이 네, 정말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이제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엄밀히 말해 국방부는 제3자, 간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된 셈인데요. 교수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군 갈등은 또 어떻게 해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또 다른 차원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공항이 이전해서 들어갈 경우에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이제 주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효과에 더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른데요. 네. 긍정적인 효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제 새로운 유입, 젊은 인구의 유입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의군하고 의성군이 지금 서로 이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구조적으로는 약간 좀 복잡한 게 부지가 군의군 단독이 하나가 있고 군의군과 의성군의 공동이 하나가 있는 네. 요 뭐 어떻게 보면은 군의군은 어떻게 하더라도 군의군에 들어가기는 하는 건데 단독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인 거고 의성군은 공동 쪽으로 와야지 우리도 같이 그 긍정적인 측면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상황인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작전 측면에서는 유사한 그런 효용성이 있다라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얘기하신 대로 제3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고. 네. 근데 그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이다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한쪽을 편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립적인 제3자의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다면 사실 양쪽을 이제 모아놓고서 이제 대화를 좀 더 활발하게 촉진을 할 수 있다거나 네. 여러 가지 그 해법들을 네.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원하는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상의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제3자가 이기 때문에 좀 빠져야 된다라기보다 제3자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제3자에 맞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그 공무원 이전 사업이 정말 중요한 이제 모범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사님, 모든 갈등 상황에서요, 이에 당사자 간의 100%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협상의 전략. 네.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 강조 좀 해주세요. 그 갈등의 차원이 지금 정부 내에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앙정부 내에서 부처 간의 또 권할권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요 차원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대구공항 네. 관련해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갈등이 생성되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에는 정부와 시민의 대립 구도를 주로 갈등 상황으로 봤잖아요. 군이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 사업의 뭐 토지 수용이라든지 뭐 이런 재산권의 제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정부와 시민 사이에 이익 갈등이 있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공공 NGO와 특히 어떤 공익적 가치를 특별한 공익적 가치를 보다 더 중시하는 NGO와 정부 간의 어떤 그 공익적 가치에 대한 대립 이런 차원도 있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갈등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그 네. 갈등 전략, 이 갈등 관리 전략, 협상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는 제가 지금 보건데 우리 그동안 선진국 사례도 많이 했고 한국 사례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도출돼서 한 3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네. 3가지는 뭐냐면 정부의 관리 방식이 중요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데드라는 거 있거든요. 데드가 아빠 아닙니까? 네. 그걸 풀면은 이제 어떤 결정을 한다. decide, 그다음에 announce, A, 그다음에 또 어떤 결정을 하면 공표해버리면 이제 갈등이 막 불거질 거 아닙니까? 이 몰랐는데 이런 결정을 갑자기 공표하면 어떠느냐? 내 이익은 이렇게 침해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defend, D. 그래서 DAD에서 네. dead라는 조어가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게 최악의 정부의 관리 방식인 거죠. 일단 질러놓고 문제 생기면 디펜드 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정보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정당성을 홍보하고 거기에 또 인센티브 패키지를 좀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 보상. 이제 설득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차원에서 어떤 전략, 이 갈등을 관리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접근 방법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또 학자들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군 관련 시설을 어떤 유치나 할 때 이전이나 할 때는 갈등이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보고 네. 갈등 영향 평가 같은 이 제도를 미리 넣어 가지고 네. 영향을 사전에 해서 어떤 갈등이 예상되는가를 미리 이 리스트를 업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 제공, 인센티브 제공, 정당성 홍보 네. 이런 패키지를 같이 해서 뛰어난 협상가를 붙여서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외국 사례는 블랑서 같은 데가 이제 그 똘레랑스 이런 문화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공공토론위원회 갈등이 심각해지면 공공토론을 붙인다든지 네. 또 이거 유사하게 퀘벡주 같은 데서는 공공의견 청취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우리도 이미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이런 네. 유사한 기구들이 네. 그 설치돼 있고 위원회들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그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데드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는 거는 수준은 아니지만 네. 보다 효율적으로 예. 이제 할 필요는 있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 시설 그러면 네. 대부분 부정적 이미지 또 막연한 불안감 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식해요. 네. 근데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 바로 님비 현상 네. 아직도 지금 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지적해 주시고 좀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이 정보의 어떤 투명성, 또 제공,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정책에 대한 홍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 없겠습니까? 네, 사실 군사 시설뿐 아니라 뭐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화장장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사회는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혐오 시설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뭐 불문하고 네. 림비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도 그 국방부 관련된 그동안에 그 우리가 겪었던 사례들만 잘 봐도 성공의 단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택기지 건설 사업 경우에도 초기에는 대출위에서 그 반대가 격렬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정부가 국방부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지역에 가는 편익에 대한 설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론이 이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홍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좀 쌍방향 의사소통을 원론적이지만 네.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등 예방과 기획 능력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이제 부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레벨의 위원회를 저희가 가동하게 됩니다. 네. 실무위원회부터 부처 간 또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위원회도 있는데요. 위원회들마다 각 권능이 다릅니다. 한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위원회를 잘 가동하되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저희가 취합하고 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보면 갈등 조정의 컨트롤 타워는 네. 어디인가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방안도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이러한 갈등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사회 생할 수 있는 군사 시설, 요거는 국방계 1.0에도 들어가 있죠. 네네. 네, 추진 과제나 현황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게 국방 개혁에 있어서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많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불필요한 해안이나 강 옆에 보면 철책들이 있잖아요. 네. 요것을 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저걸 얼마나 그것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지 저는 항상 의문이었는데 네. 이번에 국방개혁 과제로 전국에 있는 300km에 달하는 이 철책, 노후 철책을 재점검해서 정말 필요하냐 해서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절반 정도는 철거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면 우리 국토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군사상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는 건 아니고 네. 현대화된 장비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번에 여의도 면적의 27배 가량이 해제됐는데 정말 네. 이것은 좋은 것이 정책 집행이다. 저는 네. 이렇게 봐져요. 그동안 이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제한됐거든요. 여의도 면적의 27배 얼마나 넓은 땅입니다. 네. 이게 꼼짝 못했었는데 이게 국방부가 틀어지고 있던 것을 잘 검토해서 작전적인 어떤 제한점이 없다면 네. 그러니까 작전 수행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다 해제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전향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서 네. 일단 통지하고 군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네. 안 되면 반환하고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국민들께 정말 그 정당한 보상 방안을 이렇게 해줬다. 네. 이런 것은 굉장히 좋고요. 방치된 유휴시설 이런 데가 어떤 경관을 안 좋게 하거나 우범지대화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을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 돌려주는 방안, 상생 여건을 하기 위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와 협의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 네. 최근에 우리 환경 문제 많이 대두되는데 어떤 재생에너지의 도입,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군부대 주변에 그 장비들을 왔다 갔다 하면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도로 포장해서 깔끔하게 한다. 이런 차원은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의 네. 어떤 공존의 여건 이런 걸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네.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네. 그런 좋은 개혁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이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에는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지역, 지금 이제 박사님 지적해 주신 데 올해는 여의도 면적의 27배라 그러셨죠. 네. 이렇게 지역이 추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수치로 들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교수님, 정말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불편 해소가 많이 됐을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절차적으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요구를 한 거를 군에서 검토를 하고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은 이게 이제 시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본래의 그 역할인 안보가 네.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최소화하고 좋은 점은 살리기 위해서 협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자체하고 군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는 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국민들이 갖게 되는 그런 편익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그 건축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증축, 개축 이런 거를 할 때 그 군과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근데 그런 과정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주민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편안한 느낌도 갖게 네. 되고 실질적으로 이익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편익 차원에서는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규제 완화 뭐 사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정말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군사시설 조성은 너무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개혁 과제들이 혹시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국방 관리 또 갈등 관리는 또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규제 완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예컨대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민간 부분하고 이제 공유하고 같이 이제 효과를 넓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 소유 토지의 민간 반환도 사실 획기적인 이제 발상 전환인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민간 부분의 사회 경제 그 트렌드와 안보 수요를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네.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토지라는 것이 이제 한번 반환이 되면 형질이 변환이 되고 건축물이 들어서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네. 비가역적인 특징이 있고 토지라는 게 이제 한번 공급이 되면은 공급되는 시기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근미래 10년, 15년부터 후부터는 자동차 산업의 이제 변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나를 수 있는 자동차가 이제 네.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 나를 수 있는 자동차가 이착륙을 하려면 헬기 이착륙장 같은 데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 헬기 이착륙장인데 현재 안 쓰고 있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반환해서 건축물을 짓고 나면 네. 미래에 다시 이걸 헬기 이착륙장 비슷한 시설로 돌이킬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방향에서 규제 완화와 군이 이제 과도하게 보유한 것을 민간에 돌려주는 건 맞지만 네. 사회 전반적인 발전 트랙 그리고 군의 안보 수요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동감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혹시 덧붙일 거 있으십니까? 예. 네.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부와 군이 그 가장 그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군사 보호 지역을 네. 해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산권을 좀 더 자유롭게 네.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죠. 예. 뭐 아시다시피 사실 군사 보호 지역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요, 취락지라든지 상업 지역이라든지 공업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해제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을 원활히 네.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민들 또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하니까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요새 지금 뭐 경제가 지금 막 힘들다고들 그러기들도 하는데 네. 이렇게 군이 앞장서서 그런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면은 네. 이제 더 이상 주민이나 국민들이 군을 보기에 뭐 혐오의 대상, 혐오의 군 시설이 혐오의 시설이 아니라 우리 주민과 아니면 우리 국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상생적 파트너라고 네. 생각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네. 또 지난 1월입니다. 강원도청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국방부와 강원도의 상생 발전 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벌써 명칭이 마음에 듭니다. 우 박사님, 이게 어떤 자리였고 지자체와 이제 국방부 간의 상생 발전 협의체 많은 역할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상시 소통 채널이 구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좀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국방부 장관님하고 강원도지사 그리고 접경 지역 5개 군수들께서 상생하자 이런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번에 1회 그 상생발전협의회가 네. 첫 번째로 이제 개최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군 관련 어떤 현안이라든지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군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채널이 첫 번째로 네. 가동이 된 것이죠. 앞으로 계속 가동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논의된 것은 앞으로 군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군이 어떤 그 작전상에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네. 이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네. 채널이 되는 것이고요. 주민 불편 해소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어떤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군의 어떤 토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군이 생각하기에 판단해서 이게 정말 공익적 가치가 있다 할 때는 군이 놀고 있는 땅을 지자체에 공유하는 방향 이런 적극적인 조치도 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논의하는 그런 채널이 첫 번째로 가동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소통의 완화를 잘 돼야 군 또 민이 상생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그 운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국방 관리 중요성 또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끝으로요, 국방 군사시설 사업 성공 추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무엇이 또 급선무로 필요한지 의견 주시고요. 또 갈등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전략을 가기하기 위한 조언과 당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뭐 오늘 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답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국방부와 군이 첫째는 진실성을 담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1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통에 의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또 군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희 그 주민이나 국민들도 좀 더 이제 성숙된 그 의식으로서 100은 만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군이 이렇게 모든 저기에 노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안보를 생각하면서 네. 잘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저희 주민이나 국민들도 조금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네. 그런 넓은 마음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같은 일을 네. 의제에 좀 나온다든지 그 회의를 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지역사회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생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네. 또 특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안보가 사실 최일선이 돼야 그렇죠. 되겠죠. 네, 교수님도 의견 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10여 년 동안에 군과 국방부의 갈등 관리 역량이 매우 신장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 관련 사업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사업도 갈등의 범위가 넓고 갈등의 강도가 큰 사업은 항상 지연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을 나쁜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 공동체의 이슈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평택기지 건설 사업과 같이 군 사업으로서도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의 교훈들을 또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미래 환경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또 이제 추가적인 것을 보충하는 예. 그런 노력이 추가되면 갈등 관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네. 네, 그 대화를 함에 있어서 앞서도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신뢰하고 그 다음에 또 존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존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과거에는 국방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면은 지금 점점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고 민주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는 얘기할 필요성이 좀 생겼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받고 신뢰를 획득하는 그런 국방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은 역지사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실제로 역지사지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상대방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는 전혀 모르면서 자기 건 다 알잖아요. 자기 하루 종일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 같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대화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박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가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이런 그 모토를 그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런 갈등 관리 측면에서 거의 가장 모범적인 정책 운영을 하고 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좋은 거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편입니다. 긍정적인 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오히려 이런 군 관련 사업, 이전 사업이나 통폐합 이런 것에 관해서 안보적 우려를 하시는 측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어떤 그 네트워크전 그리고 첨단 장비의 그 등장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손잡고 서 있는 이런 방어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기동 방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통폐합을 통해서 오히려 전투력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네. 점에서 좀 안보적 우려는 좀 접어두시는 될 것 같고요. 네. 현 정부가 이 갈등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관리 방식이 과거처럼 결정하고 공포하고 방어하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네. 것 같고 정보 제공, 투명성 이런 면에서 과거와 달리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게 천천히 갈 수는 있대 방향성에서는 바른 방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예. 주민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방 개혁에서 네.
일단 국민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네. 해제 측면이라든지 네. 유휴, 뭐 상생 발전 이런 개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또 안보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은 국가안보의 또 다른 모습,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축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해야 되겠죠. 네, 지금 주신 그러한 당부 조언들이 잘 국방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갈등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꼽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 군이 국민과 마주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해보면서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